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차 2과목은요, 1과목의 이론적인 것을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2과목은요, 실무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결국은 1권에 나와 있는 2차 1과목에 나와 있는 거기에 기본 배경 이론 지식을 가지고 2과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현지 조사를 하면서 손해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을 직접 계산을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이 2차 1과목에서 했던 그 수식이라든지 암기했던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암기를 했던 것을 전부 다 머릿속에서 상기를 시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2과목도 이제 채점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꽈락 4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 60점 이상 획득을 1과목하고 합해서 평균 60점이 나오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2과목도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는요, 단답형 문제가 되고, 그리고 6번부터 10번, 6번, 그러니까 16번부터 20번이죠. 11번부터가 2과목이 되니까, 그래서 16번부터 20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주로 5점으로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요, 거기에서는요, 15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저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서 숙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요, 되도록이면은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풀이를 한다든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서 쓸 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에서 모범 답안으로 써주어야겠죠. 그리고 역시 단답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전부 서술형 문제라든지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가령 예를 들어 16번부터 20번 문제에서 세 문제로 나눠졌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배점이 3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고 7점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해결되면 또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는 데까지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1장 보면 농업재보모 손해평가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평가 개관에서 보면은 손해평가의 의의와 기능이 나와 있겠죠. 먼저 봐봅시다. 손해평가의 의의와 기능을 봐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제1장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의 거기에서 개요, 손해평가 의의 및 기능이 나옵니다.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1과목에서 대상 목적물은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상품들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사실을 확인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확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평가하는 1년 후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럽니다. 이것은 보상하는 손해 그럽니다. 1과목에서 했듯이 종합위험 보장에서는 보통약관에서는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갖다 기본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특약을 들어야만이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 것은 논작물에서 벼가 있었고, 그리고 그 특약을 넣지 않아도 기본약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과수에서는요,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있었고,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고추하고 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인해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결국은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해야겠죠. 아니면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보험금을 주로 결정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입 수확량이 있고 평년 수확량이 있고 또는 수확량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 감소량을 파악하여 또 피해율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율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 금액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겠죠.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갖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 손해평가가 갖는 의미 그랬습니다.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럽니다. 손해평가 결과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 그랬습니다. 피해를 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죠.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을 손해평가 결과물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손해평가 결과는 지역마다 개인마다 달라 보험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평가 자체에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농업재해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업무방법서, 즉 이론서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농구문에서 나오는 업무방법서, 즉 이론서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용